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자, 한성아 ENC의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성 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자,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동남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그리고 중심권이 있습니다. 이 중심권에 용산, 중구, 종로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자, 해당 지역에 슬기로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자,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당역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다들 아시고 예전에는 떡볶이 먹으러 왔던 거리라 하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젊은 감성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역의 떡볶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드피플이다 뭐 이런 소문이 들 정도죠. 그 신당역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신당역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신당역 2, 6호선 도보로 3분 내에 위치하는 그러한 근접성을 가진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은 28.78 제곱미터 됩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따로, 주방 따로, 이제 화장실 구조가 있고 베란다도 따로 있습니다. 특징은 시스템 에어컨, 뭐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2018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투룸 아파트고 중구 황학동인데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건물 외관 특징부터 살펴보면 주변에 노후된 이제 빨간 주택들이 많이 보이죠. 자, 저러한 주택들은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 연한이 한 3, 40년 넘게 된 건축물들인데요. 주변에 비해 우뚝 솟은 외관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10층까지 높이로 돼 있고요. 이제 옥상도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건물 외관에 이제 엄청 큰 샷이 창이라고 하죠. 창을 두어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한 모습, 그리고 정형화된 주택의 공간을 이제 내부가 연상되는 그러한 외관의 모습이죠. 예,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 거실 2개, 거실, 방 2개,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선을 고려한 주방 동선이 잘 돼 있고요. 진짜 빌트인으로 그 전자제품들을 옵션을 해둬서 따로 이제 전자제품을 구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실입주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이제 혜택이 있겠습니다. 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방에도 이제 그 빛이 잘 들어오고, 자, 화이트 톤의 바닥은 이제 우드 톤인데요. 자, 화장실도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그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생활의 동선을 많이 여기서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에 준공 완료된 10층짜리 건물 보고 계십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가 보셨습니다. 이 사진 보셨는데요. 답답함이 전혀 없죠. 쾌적한 건 물론이고요. 창도 아주 뭐 시원하게 막힘없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점 쏙 마음에 드는 공간입니다. 자, 거기다가 풀 옵션까지 자랑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죠. 두룸 주택으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주변 환경 정말 중요하죠. 신당역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가치를 통째로 올려줄 만한 소식들 뭐가 있는지까지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변에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입지 여건과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당역 2호선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신당역은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 역 자체는 신당역 오른편에 상왕십리역, 그리고 그 오른편에 왕십리역, 왕십리역까지 두 정거장 되겠습니다. 2호선의 경우고요. 6호선으로 이제 행당을 통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이제 5호선을 통해 이제 종로, 뭐 여의도까지 갈 수 있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바로 왼쪽에 역 위치해 있죠. 그래서 신당역 인근에서 대중교통적인 입지로 봤을 때 6호선, 2호선, 5호선, 4호선, 그리고
왕십리까지 연결하게 되면 훗날에는 이제 GTX와 동북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을 총망라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가운데에 있는 역, 신당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살펴볼 때 대학병원,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있는데요. 자, 대학로가 인근에 존재하고 청계천, 청계천의 그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백화점, 또 남산, 아래로 가서 남산, 그리고 무학봉 근린공원, 또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뭐 성동구청, 뭐 대학병원, 뭐 백화점 등 일대에 정말 큼직큼직한 생활 인프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신당동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서울시 중구에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중구의 전체 인구의 70%가 이 신당 청구역 라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거주 환경이 좋고 만족도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가든 녹지 공간을 가든 뭐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든 쇼핑을 가든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도보권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만큼 서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중구이고 신당동 안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학군지로서의 역할도 있는데요. 한양대, 동국대 등 대학교 수요가 풍부한데요. 한성대 그리고 2호선 타고 가면 홍익대, 뭐 연대, 이대 등 많이 있죠. 그 서울여대, 동국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 이렇게 인근에 포진해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방면에 이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군 인프라, 인문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신당동 일대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시고 동네 만족도를 느끼고 고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신당동의 그 학군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지적인 인프라적인 환경들을 봤다면은 이제 호재, 왜 신당역 인근 부동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를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23년도, 22년도를 통해서 신당 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 계획 구역, 가능 구역도 있고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떻게 지정됐냐 하면 신당역 청구역 일대 가보시면 지금 굉장히 신당이라는 동네, 청구라는 동네가 유명하고 모두 다 아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일대 건축물들이나 노후화된 현장들 그 블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오래된 빨간벽돌 빌라들이 즐비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신당역 일대로 그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도 선정이 되고요. 청구역 일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발표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택 블럭들은 재개발 발표가 났는데 그걸 아우르는 이제 교통 인프라는 그 라인에 있는 대도로변들, 뭐 다산대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당 청구역 역세권 일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발표가 되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첨단 도시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준주거 개발이 가능하고 약 20만 제곱미터 형태로 이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신당역 인근의 모아타운 지정 추진 중인데요. 모아타운이 이미 지정이 됐죠. 처음에 3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신당역 아래에는 신당 역세권 재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 30일 이전에 신당 역세권 재개발을 사전 검토 신청을 한 상태고요. 신당역 일대에서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신당역 왼편으로 신속통합 그 개발 계획이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신당역의 노후화된 주택 단지들이 지금 개발을 향해 많이 달려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발표가 현재 그 재개발 발표가 선정된 이러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가 있는 단지 그 신당역 위편으로 이제 황학동, 뭐 주방거리, 중앙시장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황학동 내에 이슈들이 굉장히 엄청난데요. 자, 이것을 이제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서울시의 중앙시장이라 하면은 이 신당역 위편에 존재하는 시장인데요. 그 시장과 주거 단지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3대 전통시장이라 하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앙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앙시장이 60년 이상의 건축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건축 연한이 모두 이제 안전성이나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도로 정비 요건도 좋지 않아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뭐 소방, 의료, 뭐 치안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봇대들도 뭐 난립해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어수선한 동네가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서 중구청과 이제 그 개발 정비 업체 간에 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해당 교감도로 중앙시장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이제 사업 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서울 중심 랜드마크로 중심에 있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전통적인 이제 전통 시장과 첨단 도시를 아우르는 혼합된 복합 이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조감도대로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주택이 약 2,5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약 1,500세대, 숙박시설이 1,500세대, 업무, 상업, 문화 공간들이 다수 이렇게 포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고 중구청과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신당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당역 인근으로 일단 모아타운 지정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게다가 황학동에 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이쪽 일대 재개발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두시죠. 자, 그러면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가장 중요한 거 역시 가격이죠.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가격 전략이 상당히 이제 저렴한데요. 아파트, 서울 중구의 아파트가 뭐 3억 7천만 원 뭐 이런 거는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예, 물론 단독 건물이긴 하지만 3억 7천만 원에 투룸의 실평수가 굉장히 큰 아파트이고요. 자, 이 아파트가 있는 땅의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상 임대가가 2억 8천으로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이 안 되죠. 9천만 원이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암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연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상권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제 중에서도 중심이죠. 서울 용산으로 왔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2가라고 하면은 원효로 1가도 있고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4가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효로 2가의 위치는요. 자, 국제 업무지구, 그 위에 용산 전자상가, 그
그 위에 원유로 2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원유로 2가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 인접해 있고요. 분양 면적은 20.48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9.91제곱미터로 약 3평 되겠습니다. 자,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지어지고요. 원룸형 구조입니다. 이 원룸 안에 이제 주방까지 다 마련되게 돼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 매매가 4억 2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건물의 특징 살펴보면 이제 그레이톤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두고 그레이톤에 이제 창을 많이 낸 이러한 이제 묵직하게 생긴 건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면 원룸형 구조입니다. 자, 이 원룸 안에 에어컨, 세탁기는 풀옵션이 있는데요. 자, 효창공원 압력이 굉장히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역입니다. 자, 어디를 가든 이제 잘 갈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고 이 효창동 원유로 2가 뭐 용문동 일대가 그 삶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젊은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임차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정도 세련되게 한 공간에 모든 것을 집약해서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고 창을 또 2개나 내서 이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한 이런 형태로 완성될 거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의 부동산 중에서도 이 강남권역과 함께 가장 시선이 쏠리는 지역이 바로 요즘의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지금 원효로 2가의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 풀 옵션으로 자락을 하고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용산에서는 사실 지역에서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의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알아볼 텐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도 궁금하네요. 예, 입지와 호재 말씀드리자면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예. 그러나 이 원유로 2가가 어떤 위치냐, 자,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국가 중심 축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재개발을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보면요. 강남에 있는 코엑스 있잖아요. 그게 서울역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에도 코엑스가 생기는데 그게 국가 중심 축의 서울역 첫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한강로, 원효로,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 여의도까지 이렇게 큰 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안에 그레이트 한강 계획인 노들섬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서 이제 지하철적인 요소만, 대중교통적인 요소만 살펴보자면요. 효창공원 압력이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고요. 오른쪽으로 남영역, 용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1호선이 있고, 자, 삼각지역 신용산역에서 4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포의 공덕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을 통해서 서울에 이리저리 갈 수 있고요. 특히 용산역 그리고 위에 서울역은 이 서울 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철도가 뻗쳐져 있죠. 자, 이렇게 교통적인 요소가 있고요. 대형 병원, 한강 등 생활 인프라 풍부합니다. 그냥 지도만 펼쳐봐도 효창공원, 뭐 남산공원, 그리고 용산공원, 한강공원 뭐 이렇게 있고요. 백화점도 뭐 용산역에 바로 있죠. 대형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한남동 쪽에 순천향대병원 이렇게 모든 인프라 당연히 잘 포진되어 있고요. 자, 우리 서울의 3대 업무 도심이라고 하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 자, 이것을 3대 업무 도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용산이 바로 있습니다. 이 용산이 나중에는 가장 우수한 업무 도심이 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국제 업무지구 건설에 있습니다. 자, 25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 업무지구에 인접한 게 원유로 2가이고요. 자, 원유로 2가가 광화문을 가든 용산을 가든 뭐 여의도를 가든 강남을 가든 마포를 가든 어디든 30분 이내로 뭐 자차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지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진행 중인데요. 자, 국제 업무지구만 하나 딸랑 짓는 게 아닙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위에 있는 전자상가와 연계해서 이제 업무를 공유하게 될 텐데요. 자, 용산 정비창. 지금 이제 지도를 펼쳐보면 용산 정비창이라고 써 있지 않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 이미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대기업 본사 등 국제 업무 기능 및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요. 그 아래 서부 이총동 일대, 오른쪽에 이제 정비찬 전면 구역 등도 다 특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 용산 정비창 국제 업무지구를 이제 협력 업체로 할 수 있는 용산 전자상가 있습니다. 전자상가의 역할은 이제 지금 새로 건축물을 올리고도 있고 몇 동은 지금 부셔지고 철거되고 있거든요. 국제 업무지구의 지원 및 보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ICT 신산업 육성에서 이 두
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그러한 업무 도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배후 주거 단지가 원유로 2가라는 겁니다. 자, 용산 전자상가 개발 예정, 개발 이제 발표가 됐죠. 23년도 6월 15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자, 이제 전자랜드, 뭐 원효 전자상가, 선인상가 등등이 있어요. 나진상가도 있고, 나진상가 중에 한 동은 지금 부셔져서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 보행테크를 조성을 하고 연결 브릿지를 연결을 해서 전자상가랑 국제업무지구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경제적으로도 업무를 공유를 하겠지만은 물리적으로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시설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가 건립 예정인데요. 현재 원유로 4가 한강변에 가보면 이 땅이 지금 공터로 돼 있고 파란색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6층 건물로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가 들어오는데, 자, 자동차, 우리가 지금 지면을 달리는 자동차,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보다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있습니다. 자, 드론 택시에 대한 연구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이 드론 택시가 어디에서 뜨느냐? 용산역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역에서 떠서 인천공항까지, 여의도까지, 잠실까지, 강남까지, 김포공항까지 이렇게 20분 내로 주파를 하게 되는데요. 자, 공상과학적인 뭐 미래에 나올 꿈 같은 얘기지만 실제 시험 비행은 사람을 태우고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은 22년도에 김포공항에서 이미 끝마쳤고요. 이제 상용화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러한 드론 택시 UAM이죠. UAM 정거장이 앞으로 다수 생길 거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한 연구를 여기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급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GTX B 노선 용산역 개통 예정입니다. 자, GTX 한 단어만 들어도 경기도 일대에서는 집값이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GTX B 노선 용산역에 지금 들어오는데요. 자, GTX B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망으로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요. 자, 원유로 2가의 이러한 초대형 호재에 비해서는 GTX B 노선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호재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을 때 원유로 2가의 이제 부동산 정보가 우리에게 슬기로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 미래를 밝혀주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리니까 왜 용산을 사람들이 주목하는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호재까지 뜯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역시 한 가지 남아있죠?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효로 2가의 다세대,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 가격 전략은 자,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예상 매매가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신축의 역에 가까워서 예상 임대가는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2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를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거든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미나 소식 주제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장소는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민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